하고 그럼 이제 오늘은 토픽반 친구들이랑 함께 공유경제에 대한 토론을 나눠보려고 하는데 공유경제라는 게 기존의 경제 개념은 소비에서 시작하는데 이거는 한 번 생산된 제품을 여럿이 공유해서 사용하는 협업 소비를 기본으로 하는 새로운 경제 개념이야. 그러면은 이제 대표적인 예로는 뭐 우버같이 차를 소유한 사람이 뭐 그 서비스를 필요한 사람을 목적지까지 데려다주는 그런 서비스도 있고 뭐 집에 남는 방을 여행객들한테 빌려주는 에어비앤비 같은 서비스도 있지. 근데 이런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혁신적이라는 평도 있지만 기존의 산업을 무너뜨린다는 그런 부정적인 평도 있어.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찬반으로 나눠가지고 토론할 건데 공유 경제에 대해 찬성하는 팀부터 3분 내로 의견을 한번 말해보자. 네. 제가 시작하면 돼요? 시작하면 잠깐만. 우리가 일단 각자 시간을 재면서 시작할 거니까 시작! Sí, vamos a compartir o es como... Sí. 아, 근데 저만 얘기하는 거죠? 누구든 상관없어. 일단 찬성팀에서 먼저 얘기하고 그다음 또 반대팀한테 기회를 줄 거. 오케이. 시작할게요. 음. 처음으로 이제 공유 경제에 대해 알아봤는데 공유 경제는 플랫폼 등을 이용하여 저렴한 편리함을 제공하는 서비스예요. 다른 사람들과 공유함으로써 소비자와 제공자가 서로 이득을 보며 효율성을 높이는 강제 모델이에요. 날마다 이 플랫폼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발전과 서비스 등이 높아지고 있다. 이 공유 경제의 사용점은 이제 저만 누리는 게 아니라 이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함께 누릴 수 있는 공유 경제라는 내용이고, 그리고 2007년에서 2008년 사이에 세계 금융 위기 이후로 하버드 대학교의 로런스 레시그 다음 페이지 뒤죠? 네, 바로 로렌스 레시그 교수가 만들어낸 새로운 경제적의 개념이에요. 레시그 교수는 사람들이 공유 경제에 참여하는 동인을 자신 또는 타인의 유익으로 규정하고 공유 경제를 기존의 경제 체계의 반대 개념으로 제시하였어요. 즉, 누군가 돈을 벌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자신이 이득을 보고 남에게도 이득을 보게 하고 싶어서 하는 자발적 행위가 공유 경제라는 것. 이렇게 이 교수님은 그런 의미를 뜻하면서 이 공유 경제라는 활동을 개시하셨고, 그리고 이제 공유 경제 우리가 다음으로 이따가 설명하겠지만 일단은 편리함과 그리고 좀 저렴한 그런 다양한 이유로서의 우리 팀은 공유 경제에 찬성하는 저희의 의견입니다. 좋습니다. 그러면은 이번에는 반대팀의 경우에는 공유경제에 대한 반대팀도 이번엔 공유경제에 대한 전반적인 시각을 말씀해 주세요. 나그 누나만 믿고 있어. 영균 빨리 해. 반대팀. 제가 할게요. 정원이 가자. 잠깐만요. 먼저 공유 경제로 제일 많이 피해보는 것이 기존 사업과 맞춰되는 경우가 많아서 기존 사업의 이익을 감소하는 사례가 많았어요. 예를 들어
우버가 있으므로 이제 택시가 피해를 더 많이 보고 에어비앤비가 있으므로 호텔이 더 피해를 더 많이 보게 됐어요. 그리고 또 공유 경제는 별로 안전이 잘 보장되지 않아서 실제로 공유 경제로 이해 많은 사람들이 성폭행이나 몰카 등으로 피해를 많이 본 사례가 많아요. 네, 그게 시작이에요. 좋습니다. 그러면은 찬성하는 경우에는 편리함과 저렴함이 가장 큰 장점으로 다가오는 거고, 그리고 반대의 팀 같은 경우에는 기존 산업의 이익 감소와 그다음 안전 보장의 문제로 반대한다. 맞나요? 좋아요. 그러면은 이번에는 아까 찬성부터 그러면은 한 반론을 들어보자. 그러면 반대 의견에서 기존 산업의 이익 감소나 안전 보장이 잘 안 된다는 점을 그 단점으로 들었는데, 그 공유경제에 찬성하는 분들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안전 보장이 안 된다는 거랑 기존 산업의 이익 감소에 대해서. 일단은 기존 사업의 그 이익 감소는 일단 그거는 이름 뭐지? 공유 경제 통해 사람들이 그 공유 경제를 더 택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있잖아 호텔들이나 택시 그런 플랫폼들은 이제 그 목적이 또 다른 사람들을 편리하게 할 수 있는 게 목적인데, 근데 이제 공유 경제는 그것을 넘어서 더 편리하게 도와줄 수 있는 거라 생각해서 그리고 소비자 입장에서 더 편리해지죠. 근데 그 기존 산업에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기존 사업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그 사람들 방법이 또 뭐냐면 자기 호텔이나 자기 택시를 이제 만약에 내가 택시를 가지고 있다, 택시를 쓰고 있는데, 그럼 이제 만약에 우버를 사람들이 더 많이 사용하고 있다, 그러면 이제 또 다른 방법이 이제 택시를 그만하고 그 우버 쪽으로 가서 이제 그렇게 더 이익을 볼 수 있거나, 아니면 만약에 호텔을 갖고 있다, 아니면 호텔 갖고 있다 하면 이제 뭐 호텔 트립하거나 그런 것도 공유 경제 그런 플랫폼이잖아요. 트립하고 호텔이나 거기 사이트에서 자기 호텔을 올려서 이제 또 다른 방법으로 수익을 얻거나 할 수 있죠. 그러니까 그 새로운 산업으로 옮겨간다. 그렇죠. 그래? 그러면은 이번에는 반대 쪽의 질문을 해보자. 찬성 쪽에서는 당연히 이 뭐 공유경제가 편리하고 저렴하다는 장점을 말했었는데, 그러면은 반대되는 입장에서는 편리함과 저렴한 가격, 이게 과연 기존 산업의 이익 감소와 안전 보장보다 훨씬 더 큰 이익을 뭐라고 할까 질문을 공유산업이 편리하고 저렴함에도 불구하고 왜 반대를 해? 왜 반대를 하는 의견이 있을까? 아무나 시작해.
우선은 잠시만요. 스크립트 좀 볼게요. 자, 우선은 안전성이 더 떨어지고요. 2018년도 기준으로 택시에서는 총 337건의 성폭행 사건이 일어난 반면 조용히 좀 해. 337건의 사건이 일어난 반면 우버에서는 3,045건의 성폭행 사건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자, 그거는 거의 10배나 더 높아지는 수치죠. 과연 저희가 조금의 편리함을 위해서 10배의 안전함을, 그러니까 위험을 더 10배나 무릅쓰고 굳이 이용해야 할 이유가 있느냐 하는 말입니다. 반론, 찬성 쪽에서 편리함에도 불구하고 위험도가 더 높아진다. 찬성은 왜 여전히 찬성을 하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사람들이 그 편리함을 더 찾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이제 그런 편리한 플랫폼을 더 찾아가기에 계속 쓰는 게 낫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제 만약에 그 편리함은 이제 그 공유 경제를 이제 막 아예 사라지게 하면 또 사람들이 번거롭게 호텔 예약이나 그런 것을 다 번거롭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만약에 내가 돈이 많이 없고 그런 문제들이 막 있으면 그 택시들이나 우버들이 없어진다면 이제 차를 아예 쓸 수 없잖아요. 돈이 없고 차가 없으면. 그래서 저렴하고 또 하니까 사람들이 더 선택할 수 있는 것 같고, 그 플랫폼을. 그리고 위험을 무릅쓰고 그래도 편리하게 사람들이 또 안 번거로운 일들을 안 거치기 위해서 더 나은 것 같아요. 너희들 너무 착한 것 같아. 토론할 때 나는 좀 더 싸우고 이런 분위기를 원했었는데 왜 그런 거 있잖아. 만약에 예를 들어서 범죄율이 높아요 그러면은 뭐 그런 거 있지, 따지듯이. 그러면은 전체 따져요? 이용의 몇 퍼센트, 무조건 따질 필요 없어. 무조건 전체 그럼 총 이용률의 몇 퍼센트를 가지고 그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막 이렇게 나왔지 않지. 그래서 뭐 그렇게 뭐 10배라고 하는데 뭐 전체 이용의 3%도 안 되는 수치를 가지고 위험하다고 정말 말할 수 있나요? 뭐 이런 거 있지. 이거는 그냥 내 랜덤하게 그냥 던지는 숫자야. 진짜 맞는지 몰라, 숫자는. 오케이, 그러면은 여기서 조금만 벗어나서 아까 너희들 찬성 쪽에서 토론하는 거 들어보니까 저렴한 편리한 메뉴도 또 다른 장점들이 있지. 어떤 것들이 있었지? 네? 저렴한 편리함 외에도 또 다른 장점, 공유 경제. 네, 저희 그게 맞죠. 루인 로데 로기고. 이제 저렴한 것도 있고 편리한 것도 있는데요. 사람들이 이제 안 쓰는 물건을 버리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이게 공유 경제에서는 이제 안 쓰는 물건들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고 그 사람도 쓰고 이렇게 하는데요. 그러면 환경 보호에도 도움되고, 네. 또, 네? 계속 말해. 되고 뭐라 그러지? 재활용할 수 있어요. 재활용할 수 있다. 그래서 환경적인 면에서 도움이 된다. 네. 혹시 예를 하나 들으실 수 있나요? 제가 아는 공유경제에서는 재활용하는 걸 제가 하나도 아는 게 없는데. 만약에 전동 스쿠터 막 빨게 하러 가면 전동 스쿠터 많이 놓였는데, 근데 내가 그걸 사고 만약에 이제 더 쓸 필요가 없다 그럼 버리게 되잖아요. 근데 만약에
전동 스쿠터 그 공유할 수 있는 전동 스쿠터를 이용하면 이제 그때만 사용할 수 있고 이제 만약에 더 안 쓰면 다른 사람들이 그걸 또 이용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그 재활용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자전거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또 그렇게 좋아. 그러면 이제 반대해서 또 한번 다른 예를 들어보자. 기존 산업 이익 감소랑 그다음에 안전 보장 문제, 더 안전하다 이 문제 외에 또 다른 단점. 그 기업에 일하는 사람들, 우버 운전기사들이나 그런 분들은 이제 정규직 직원으로 이렇게 대우를 받지 못하고 그냥 개인 계약직으로 취급받기 때문에 이런 제대로 된 복지나 그런 사고가 일어났을 때 그런 안전보장 이런 거를 제대로 받지 못해요. 그리고 또 그 월급도 되게 불규칙적이라서 그런 어떤 권리들을 보장받지 못한다는 점도 있어요. 그렇죠. 그렇지. 사실상 그런 공익경제라는 게 가격이 저렴한 이유가 이런 식으로 편법이든 불법을 써가지고 저임금 노동자를 갈아 넣으니까 소비자 입장에서는 싸게 쓰지. 소비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편한데 일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불리한 조건이지. 확실히. 반대 입장에서 말하는 거죠. 목조세. 그리고 임금이 낮으면 낮을수록 택시 기사가 그 적당한 임금을 그러니까 생계를 유지하는데 더 어려움을 겪으니까 택시 운전을 할 때 그 약간 나쁜 길로 빠질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아지지 않을까요? 그 나쁜 길이라는 게 어떤 길인가요? 약간은 예를 들어 도난을 하거나 아, 그 강도질을 하거나 그래서라도 자신의 생계를 유지하려고 왜냐면은 그 우버나 그런 기업들이 들어서면은 더욱더 택시 기사의 그 임금은 낮아지니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제 일하는 사람들의 생계 유지가 가장 큰 문제로 다가오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그 공익경제에 찬성하는 입장의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러니까 세린이가 그 공개 업체들이 수익이 낮다고 했잖아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제 날마다 이 공개 경제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날마다 더 늘고 있기에 그리고 이제 또 이런 시스템이 더 날마다 좋아지고 있으니까 그 수익은 이제 사람들이 이제 또 더 많이 사용할 걸 알고 있으니까 미래에는 이제 그 수익이 낮지 않고 이제 그 공평하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공익경제를 이용한 사람들의 수요가 늘면서 그 노동자들의 이익도 늘 것이다. 이게 찬성 측의 반론이고 여기에 대해서 반론 있나요? 반대 측? 반대? 네? 뭐 다시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잘 안 들렸어요. 반대 측에서 일단 이제 노동자들의 권리가 보호되지 않는다. 이게 반대하는 이유 중에 하나라고 제시하셨잖아요. 여기서 찬성 측에서는 공익경제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고 있다. 유저들이 점점 늘고 있으니까 수요가 많아지는 만큼 노동자들의 이익도 늘 것이다 라고 반론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의견, 반대의 의견. 기업은 이익을 위해서 존재하는 단체인데 기업이 그냥 그 소비자가 늘어나면 이득을 더 챙기려고 하겠지. 그렇게 근로자에게 더 그 임금을 많이 줄 거라고 어떻게 보장하실 수 있나요? 찬성. 아직 그러니까 형균이 질문이 기업이 가져가지 이제 이익이 더 커진다. 그럼 그걸 기업이 가져가지 그걸 근로자에게 배분을 하겠냐?
음, 찬성쪽 다른 거의 시준이가 메인이구만 이쪽에. 하민이 아직 한 번도 얘기 안 했지. 하민아 어떻게 생각해? 갈아타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어떤 거? 갈아탄다고요. 어떤 걸 그래서 갈아타? 택시 기사를 그만두고 우버 기사라든지 그런 거 하면 더 나을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질문은 이거야, 하민아. 갈아탔어. 네. 갈아탔는데 뭐냐? 왜 우버라는 플랫폼 자체는 돈을 엄청나게 벌 거야. 사람들이 많이 이용할수록. 네. 근데 그게 시즌. 그 이제 사람들이 이제 그 플랫폼을 계속 사용할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그 고비에르노 정부 쪽에서도 이제 그 일을 알게 되고 이제 그 큰 기업들이 돈을 다 가져갈 수는 없잖아요. 이제 정부 쪽 그걸 알고 이제 법을 만들어야죠. 이제 정치위원이나 그런 사람들이 이제 법을 만들면서 이렇게 적당하게 줘야 된다. 그 법을 나라마다 이제 적당하게 만들 거라 생각합니다. 이런 플로우 좋다. 사실 이렇게 흘러가는 게 되게 좋은 토론이거든. 뭔가 문제가 있어? 계속 제기를 해? 반론 가다가 이런 식으로 그 합의점 찾아가는 거거든. 결국엔 목적이. 그러면은 자, 찬성 측에서는 그러면 기업이 그렇게 모든 이익을 다 가져가지 못하도록 법적 규제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반대쪽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기에 대해서. 근데 법이 그렇게 쉽게 만들어질 순 없고, 그리고 그 많은 회사에서 먼저 그 소송을 많이 할 것 같아요. 필요성은 느끼시나요? 무슨 필요성이에요? 법적 규제. 그 노동자들의 그 시급을 올려준다는 그 필요성이요? 그거든 아니면은 기업 측에서 예를 들어서 지금도 보면은 사실 편법 사용하는 게 굉장히 많을 거예요. 에어비앤비다. 사실 숙박업소 등록하고 하는 게 얼마나 될까? 세금 안 내지 그러면 일단? 여기 우선은 네, 교체를 할 수 있기는 한데 왜 굳이 교체를 할 필요가 있냐는 건데 우선은 그 공유 경제가 확실히 좀 더 편리하고 그런 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택시 자체의 서비스가 개선되는 것은 아니고 왜냐면 그 방식이 바뀐다고 해서 택시 기사들의 서비스나 그런 것이 바뀌는 것은 아니고 그리고 또한 안전성도 위험도도 더 높아지는데 굳이 왜 그래야 하느냐라고 보고 있어요. 시준이. 그 택시의 그 서비스가 안 달라진다고 하는데 만약에 우버 쪽으로 이제 갈아타면 이제 예전 택시들은 이제 애플리케이션이나 그 택시를 잡는 방법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우버가 있으면 이제 앱을 이제 사용해서 택시를 바로 부를 수 있고 택시는 이제 이제 우버 앱 보면 이제 택시 중에서 차 종류도 이제 선택할 수 있거든요. 차 종류 그 정확한 종류는 아닌데 이제 기본 차보다 좀 더 업그레이드 된 차 그런 서비스 제공하고 있고 그리고 택시 즉 그 예전 택시는 이제 길에서 가다가 이제 보이는 택시 그냥 잡는 거잖아요. 그래서 서비스 측에서는 이제 훨씬 더 좋아진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해보자. 왜 예를 들어서 반대쪽에서는 안전 문제를 거론했었는데 사실
시중에 말했듯이 앱 보면은 막 그 웨이팅 다 있고 그 다음에 그런 회사들에서도 안전 문제에 대한 뭐 어떤 뭐 성범죄라든가 아까 정원이 말했듯이 아니면은 뭐 아까 형님이 말했듯이 뭐 훔쳐갈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거에 대한 인지가 있을 거고 거기에 대한 해결책 같은 것도 있을 거 아니야. 해결책이든 아니면 뭐 좀 더 이제 그 업데이트든 보완책이든. 일단은 그 예전 택시들도 그 위험을 무려쓰고 있고요. 그 위험이 이제 업그레이드 된다고 해서 이제 택시 그 위험, 그 소매치기 위험이나 아니면 강도 그런 위험이 완전히 사라질 가능성이 이제 거의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우버 쪽에서는 그 애플리케이션에 그 내가 만약에 우버 쪽에서 일한다면 내 자료와 내 그 인포메이션 그런 게 다 그 우버 측에서 이제 저장이 돼 있을 거 아니에요. 만약에 그 내가 그 소매치기를 했다 아니면 그 차 안에서 성범죄 그런 걸 저질렀다 하면 이제 그 내 인포메이션이 이제 그 회사에 아직 남아 있으니까 처벌은 이제 더 쉬워질 거고 만약에 예전 같은 개인 택시면 이제 그 자기의 인포메이션이 아무 데도 없으니까 더 위험할 거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찬성 쪽의 의견을 정리하자면 그 공유경제 플랫폼을 이용한다. 그러면은 추적을 하기가 더 쉬워진다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용했을 때 뭔가 범죄가 발생했어. 그럼 내가 뭘 이용했는지. 하지만 추정만 해서는 되지 않겠죠. 처벌이 있어야 하는데 특히나 이런 공유 경제에서는 그 처벌이 굉장히 약합니다. 왜냐면은 예를 하나 들자면 실제 에어비앤비에서 그 몰래 카메라가 발견되거나 그 성폭행을 당했던 어떤 사례가 많은데 하지만 에어비앤비가 사고가 발생했을 시 해당 호스트를 플랫폼에서 삭제하는 것 외에 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반대로 호스트가 피해를 보는 사례도 있는데 관광객들이 그 숙소의 물건을 도난하고 훼손하거나 그런 불법 행동 에어비앤비에서 불법 행동을 저지르지만 하지만 거기서 기업에서도 마땅한 조치를 취할 수가 없습니다. 추적은 가능하나 법적인 처벌 수위가 약하다. 이런 문제도 있구나. 여기에 대해서 찬성 씨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호스트들이 이제 호텔이나 아니면 그런 숙소의 물건들이 이제 훼손하는 거는 이제 다른 호텔이나 다른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이제 돈 받고 그 숙소를 제공하는 사람들에 비해서는 다를 게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그 이제 호스트들이 그 자기 개인이라고 그 호스트들이 있는 숙소가 이제 어떤 회사가 아니라 개인이 그 운영하고 있는 그런 숙소들이면 물건을 훼손하거나 그런 것은 안 바뀐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그 몰래 카메라나 그런 쪽에서는 이제 그 법을 그 이제 전에 말했듯이 그 이제 나라들이 이제 이런 플랫폼을 더 알아가면서 법을 더 강화시킬 거라 믿고 그리고 처벌도 이제 강화시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만약 계속 이 주제에 있으면은 나가기 힘드니까 결론을 한번 지어보자. 그러면은 찬성하는 쪽에서는 뭐 환경에도 도움이 되고 편리하고 저렴하고 내가 살 필요 없고 그리고 일단은 편리한 게 되게 크고 그다음 뭐 문제들이 있다 그럼 그건 법적으로 이제 규제를 걸면 된다. 이게 찬성의 입장이고 반대 입장은 범죄율이 아무래도 기존 산업보다 더 높은 것 같고 높고 그래서 안전 보장에 대한 문제가 있고 그다음 기존에 있는 산업의 이익 감소되고 그다음에 또 노동자의
권리가 보호가 되지 않는다는 면에서 반대를 하고 있지. 저 제 택시도 안전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택시도 안전하지 않다. 네. 기존 사람은 택시도 안전하지 않을 수도 있지, 당연히. 무엇이든 간에. 근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너희들은 공유 경제를 기반으로 하는 산업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아니면 없어도 된다고 생각해? 제 뒤가 빨간색이니까 저는 없어도 된다고 하겠습니다. 그럼 뒤가 야, 배경 꺼버려. 이제 배경 꺼버려. 어느 정도 우리가 의견을 공유했잖아. 그리고 다양한 관점에서 공유를 했고. 그럼 배경 끄고, 이거는 그 찬성 반대 입장 말고, 주어진 입장 말고, 너희들 진짜 하기를 말을 해줘봐. 나도 배경 꺼버리고. 어딨냐. 그럼 이렇게. 그러면은 우리가 의견을 공유하면서 생각했을 때, 나경이 의견 바꾸구나. 자, 그러면은 너희들은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해? 개인적으로 공유 경제. 필수는 아니어도 있으면 좋을 것 같긴 합니다. 그렇지. 되게 편리하고 하니까 필수는 아니어도 있으면 좋을 것 같다. 그러니까 쓸 사람은 쓰고. 이제 쓸 사람은 쓸 것이고. 공유 경제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앞으로 더 이건 저는 오히려 안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편리함도 있지만 이거에서 일어난 문제점들이 훨씬 더 많고 그래서 편리함보다- 이게 미래에서도 뭔가 다 이 모든 문제점들 고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편리하긴 하나 그것보다 문제점이 더 많고 그래서 고치기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지. 그러니까 부정적으로 바라본다. 오케이, 좋고. 이런 식으로 결론을 하나씩 나열을 해보자. 세린이가 지금 정리한 것처럼. 자기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까 현균이는, 편리하긴 하나 쓸 사람은 쓰고 안 쓸 사람은 안 쓸 것이다. 완전 필수적인 것은 아니다. 라고 했었고. 그러면은, 가은이. 저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필요하다고 생각해. 어떤 이유에서? 어떤 근거에서? 이유 같은 거면은 저도 좀 이렇게 좀 더 편리함을 추구하는 편이기도 하고 더 이런 시스템과 그 서비스가 더 잘 돼 있으니까 더 저한테는 오히려 믿음이 더 가고 더 안전 그런 걱정도 있긴 있겠지만은 그래도 그런 생각이 좀 더 안 드는 것 같기도 해요. 계속 발전되어 가는 시스템 덕분에 덜 불안하다 오히려 기존 산업보다. 오케이. 그리고 또 다른 친구. 근데 다른 질문인데 원래라면 몇 시에 끝나요? 원래 우리 1시부터 4시까지야. 얘들아 걱정하지 마. 그 시간 안 넘어가. 그러면은 또 발표를 시준이 해볼까? 저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걸로 인해 이제 사람들의 그 번거로운 일들이 이제 줄어들 거고 더 편리하게 살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또 저렴하기도 하고 이제 그 에코노미 쪽에서 이제 많이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또 저렴하고 이제 편리하니까. 그렇지. 경제적으로 봤을 때는 발전할 가능성이 더 나도 개인적으로 크다고 봐. 훨씬. 그러면은 정원이 저도 필요하다고 생각해. 왜냐면 그 부담이 덜 되고 그리고 더 아낄 수도 있어요. 그렇지. 그럼 이번에는 루빈이. 저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네, 이제 파는 사람은 이제 수입을 얻을 수 있고 이제 사는 사람은 이제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것이 좋은 것 같고요. 이제 편안하게 그냥 휴대폰으로도 살 수 있고 그냥 네.
편리함이 대세구만. 그럼 나경이는? 없어도 되고 있어도 뭐 왜냐면 인간은 그래도 몇 년 동안 몇백 년, 몇천 년 동안 살아왔는데 없으면 그냥 다른 길을 찾아서 그걸 해결을 해왔고 그리고 어차피 미래에는 이 share economy 더 발전되면 어차피 그 tax 아니면 interest 어차피 나갈 거면 더 비싸지고 그냥 똑같아질 거라고 똑같아질 것 같아서 그냥 뭐 있으면 편하기도 할 텐데 뭐 없으면 뭐 it's not the end of the world. 인간은 적응하는 동물이니까. 좋아. 그러면 하민이. 전 둘 다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된다고 생각해요. 이유 왜냐하면 왜냐면요. 아, 있으면 뭔가 편리하지만 없으면 다른 걸 이용할 것 같아요. 그렇겠지. 사람은 뭐 있는 대로 자기한테 주어진 대로 활용할 테니까. 나는 개인적으로 있는 게 좋다고 생각해. 소비자 입장에서는 진짜 훨씬 편하지. 그리고 해외여행 간다. 말도 안 통하는 데서 솔직히 우버 하나 있으면은 내가 가고 싶은데 웬만한데 쉽게 갈 수 있잖아. 택시는 사실 진짜 어떻게 바가지가 씌워질지 모르니까 잘 못 쓰겠고, 특히 말이 안 통하는 나라에서는. 우버 같은 거는 그 가격 정해져 있으니까 그런 면에서 되게 편한 것 같아. 근데 반대쪽에서 말했듯이 분명히 문제점도 존재하고 그것들도 고쳐져 나가야겠지 앞으로. 얘들아 진짜 아까도 보니까 팀별로 이렇게 내가 진짜 랜덤하게 사다리 타기로 해가지고 주어졌잖아. 찬성 반대를 너희들이 고른 게 아니라. 근데 그렇게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하는 모습이 너무 기특하더라. 역시 너희들 대단해 진짜. 오늘 토론 수업은 어땠던 것 같아 얘들아? 박수야 이거는? 오늘 할 만했어? 오늘도 열심히 참여해줘서 고맙고 그다음 이번에 토픽 볼 사람들 몇 명 있어? 루빈이 볼 거고 나경이 보고 시준이 보고 가은이 보고 4명? 오케이. 얘들아 그러면은 토픽 시험이 내가 알았던 건 11월인 줄 알았었는데 10월 24일이래. 신청하는 거는 8월 말에서 9월 초에 할 거고 정확한 정보는 다음 주에 알려줄게. 근데 토픽을 4명이 보는 거니까 원래는 선생님이 7월 달까지는 그냥 이런 식으로 시험에서 벗어난 수업을 하려고 했었는데 생각보다 빨리 보길래 다음 주부터는 토픽 시험 준비를 조금씩 해나가자. 그래서 문제 풀기랑 그 다음에 선생님 보기에 너희들이 제일 약해 보이는 쓰기. 읽기랑 듣기는 근데 진짜 난단 말이야. 근데 쓰기를 좀 많이 어려워했던 걸로 기억하니까 쓰기 쪽을 좀 집중해서 공부를 하게. 그러면은 뭐 질문하고 싶은 거 궁금한 거나 없어? 선생님, 어. 그 토픽 시험 온라인으로 하는지 아니면 가서 해야 되는지는 아직 모르죠. 잠깐만 가서 하는 걸까? 실내 대학교였나 그게? 잠시만. 찾아보자. 토픽. 비디오 피드백. 미션. 어디지 그게? 가서 보는 거일 거야 이게. 그 단톡방 어딘가에 있었었는데. 토픽.
잠깐만 이거 아니고. 자세한 정보는 선생님 다음 주에 알려줄게. 근데 내가 알기로는 오프라인으로 알고 있어. 또 궁금한 거 없어? 알았어. 오늘도 수고했고 얘들아 그러면 즐거운 주말 보내. 잘했어 오늘도. 안녕히 가세요. 예, 안녕. 네, 안녕히 가세요. 어이.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저는 이제 놀러 갑니다.